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서프라이즈 경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3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91만 6천 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였던 67만 5천 명을 대폭 상회했고 실업률은 지난 2월 6.2%에서 한 달 만에 6%로 하락했습니다. 고용지표 회복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미국 경기 회복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7%대로 다시 올라섰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호조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7일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의 FOMC 의사록과 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는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시기를 논의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야인스 리턴즈 2부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도 힘차게 또 끝까지 우리 야인스 리턴즈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 시작해 볼게요. 쫄보님, 서당계 1년차님, 돌멩이님, 준호님 이름 보이고 있고요. 황호박님도 지금 종목 올려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좀 종목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세곰 쥐말님, 고종남님 처음 보는 아이디 반갑습니다. 로또야 나에게님까지 이름 확인하고요. 미소님도 반갑습니다. 핑크핑크 보람 해주셨어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 지표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치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운용영님, 이 미국의 지표들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단 말이죠. 이게 좀 우리가 어떤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미국 이제 비농업 분야 고용 지표가 4월 2일 날 부활절 쉬는 날 발표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쉬는 날 중요한 경제 지표를 발표하지 않는데 발표가 좀 됐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게 좀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요, 반영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가 67만 5천 명 정도 고용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91만 6천 명 정도가 고용이 좀 됐어요. 네. 이게 3월 고용인데 여기다가 1월 달, 2월 달도 이제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그보다도 1, 2월 달에 발표된 것보다 15만 6천 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됐으니까 예비치보다도 상당히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네.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가 6.0인데 6.2에서 6.0인데 예상치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일단은 뭐 고용이 상당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 판단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연준의 통화정책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너무 고용 지표가 너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 자체가 또 시장에 부담률을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잘 봤거든요. 봤는데 현재까지 그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올라와서 지금 1.73 정도 거래가 좀 되고 네네. 있는데 장중에 1.75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아직까지는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금리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악재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악재는 아니다. 일단 네. 미국의 지표들이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 PMI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64.7로 발표가 됐어요. 37년 내 최대 최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면 우리가 경기 확장, 네. 그다음에 50 미만이면 우리가 수축이라고 얘기하는데 67.5니까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여기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뭐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너무 좋았던 부분 자체가
과거로 따지면 만약에 이제 부담을 느낀다 한다면 주가 네. 빠질 건데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회복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부양책 효과에다가 또 고용 지표까지 호조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확실히 환호하고 있는 모습들 아마 오늘 뉴욕 증시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지수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 또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에 대한 좀 환영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 고용 지표 호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뭐 미국에 이제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 생산, 뭐 소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비농고용 지표를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매주 금요일 발표가 되는 쪽인데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여기서 이제 비농고용 지표만 보면 안 되고 함께 봐야 됩니다. 실업률, 임금 상승률까지 3박자를 이치 같이 봐야 되는데. 비농부문 고용을 보게 되면 이제 91만 6천 명이 나왔거든요. 예상치는 67만 명 정도였습니다. 뭐 월스트리트에 이제 예상치를 훌쩍 넘어갔죠. 네. 기대치보다 잘 나왔고 이 이제 고용 부분에 관해서 작년 8월 이후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그러면 작년 8월이 이제 8월이면 신종 코로나가 한참 다시 한번 네.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쪽이었는데 그만큼 확실히 좋아졌다는 쪽이에요 이제. 그런데 실업률도 같이 내려갔어요. 실업률이 6.2에서 6%로 내려갔거든요. 고용은 창출되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확실히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실업률이 내려간다는 것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징후가 발생한 거거든요. 좋아지는 쪽이다. 근데 이제 임금 상승률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임금 상승. 왜 그러냐면 고용을 창출했고 네. 실업률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올려주려면 기업의 매출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오고 있는 쪽이죠. 네네네. 그걸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도 주는 쪽이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지금 대형주들 보게 되면 성과급 장치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빠르게 좋아졌으니까. 미국도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이제 좋아진다면 결국은 임금 상승률도 이제 올라가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고용지표 호조가 말하는 것은 경기 회복 국면에 완연하게 좀 들어섰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가님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경기 회복할 때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다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아직은 같고요. 이제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과거 통계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치는 모든 전문가님들 뷰가 다 틀리거든요. 또 합리적인 근거에 접근한다면 존중을 또 해야 되는 의견들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미래는 뭐 좋아질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이 섹터가 좋을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근데 과거 통계치는 팩트지 않습니까? 거짓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쪽이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통계치를 이제 보게 되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을 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다시 인상 국면으로 갔을 때 조정은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항상 주가가 올랐어요. 잠깐 조정 있다가 그렇죠. 바로 다시. 근데 이제 그 주가의 조정 폭이 지금은 공매도도 대기하는 쪽이니까 어디만큼 이어질 것이고 낙폭이 어디까지 깊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알 수 없죠. 과거 통계치는 있지만 뭐 한간에는 2,800선이 될 것이다. 2,900선이 될 것이다. 증권사에서도 이제 6개 증권사에서 냈거든요. 네. 최하단을 2,800으로 받고 또 2,900으로 본 데도 있고 최상단을 또 3,200으로 보는 쪽도 있는데 이탈을 하진 않았어요. 그 이상은 못 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3,200 이상. 그렇죠. 일단 이 조정 국면에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추세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 경기 회복과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 인플레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하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백신 접종률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에서요. 또 인프라 부양책에다가 또 고용지표 호조까지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확실하게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수액 섹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형님, 가장 수액 섹터 어디로 봐야 될까요? 미국 경기 회복, 국내 경기, 미국 경기 회복되면 국내 경기 회복이 되는 거니까 미국 경기 회복에 가장 민감하게 파는 거는 소비 섹터 IT거든요. IT. IT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회복과 자체는 아무래도 소재라든가 산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는 단기적으로 물론 경기 섹터 자체는 흐름 자체가 사이클이 중요하니까 경기 쪽에서는 저는 오늘 가장 주가 움직였던 철강이고요. 철강. 당연히 이제 IT는 포함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저는 현재 지금 저도 딱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 코스피 네. 쪽에서는 철강,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IT 장비.
예, 오늘 저 여기 두 가지 섹터가 오늘 최고 다 잘 포함이 돼 갔어요,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두 가지는 저는 다 가지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철강업종은 제가 계속 관심이거든요. 오늘 또 아침 방송에서 제가 오늘장 내일에서 철강업종을 주목하자고 해서 제가 동국제강하고 대한제강 추천해드렸고 포스코까지 제가 관심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그 최근에 그 철강업종 자체가 3월 달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화학업종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예상 실적 대비해서 좋게 나온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좋아졌다고 무조건 많이 좋아졌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닝 시즌에 뭐가 가장 예상치에 부합하냐? 최근에 업황이 좋아지는 게 당연히 실적 발표 시즌에 주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화학업종은 오늘 주가 빠진 이유가 작년도부터 좋아졌어요. 아. 작년도부터 좋아졌고 네. 그리고 화학업종의 전망치는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1분기 때 스프레드 마진이 엄청 컸거든요. 2분기 때 마진 폭이 줄어들 거다. 실적이 1분기 때 정점 찍고 2분기 때는 하향할 거다.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경기 관련 종목은 현재 실적보다는 물론 현재 미래. 실적도 좋고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 가장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좋고 좋아야 2분기 돼. 때 안 좋으면 주가 못 가는 거예요. 아, 화학업종이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철강업종은 아니라는 거죠. 철강업종은 3월 달 이후부터 가격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2분기인데 2분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3월 달 이후에 가장 업종에서 실적 상향 조정폭이 큰 게 철강입니다. 예, 철강이에요. 예. 보니까 3월 말 기준 2월 말 대비해서 15.4% 실적이 상향 조정됐어요. 불과 한 달 만에. 그만큼 3월 달에 가파르게 전개됐고 그러면 향후에는 어떠냐? 네. 지금 4월 달은 2분기 때 2분기 때는 전망을 해보면 뭐가 포인트가 있었냐면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예.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 지원 중단 결정이 이번 주 10일 날 나올 거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알다시피 철강 산업 자체는 중국이 세계 최대 조강 생산국이고 소비국이거든요. 중국 때문에 공급 강행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생산 캐파를 줄이느냐. 그 생산 캐파를 줄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후 설비 쪽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네. 그 설비를 제한하는 하다 보니까 수급이 타이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철강 제품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 내수에 잉여 물량이 많다 보니까 철강 제품을 수출을 해라. 대신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환급을 해준다. 예, 근데 그 관세 환급 자체를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이번 10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왜? 내수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제품 가격이 약세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체 철강 수입의 30%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50%거든요. 중국 물량이 덜 들어오겠잖아요. 예,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갔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제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거고. 그럼 우리나라도 중국이 수출을 동남아 쪽에 못할 거니까 제한적일 거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제품들이 포스코라는 제품들이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가격 강세가 2분기 이후에도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상해 보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지난 주말에 중국 쪽의 여러 제품 가격이 7% 급등했어요. 철근 제품 가격 자체도 4%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철강 제품이 보게 되면 이제 밸류인데 철강구에 지금 표가 나가고 있는데 주가 많이 떴습니다. 연간 맨 오른쪽은 올해 연간이고 네. 1월 달부터 연간으로 따지면 이제 가장 많이 뜬 게 차별하죠. 보면 가장 많이 뜬 게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하고 그다음에 한국철강하고 대한제강이죠. 이게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철강 제품도 제품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포스코는 종합제철회사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80%가 많고 그다음에 봉해강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동국제강하고 대한제강하고 한국철강은 거의 철근 쪽, 봉해강 쪽입니다.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뭐죠? 철근 회사가 올라간 것 자체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 쪽, 철근, 그렇죠? 국내도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철근, 네. HBN, 봉해강 쪽이거든요. 그의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가 대한제강하고 대한제강. 한국철강, 동국제강. 동국제강은 왜 주가 급등을 하냐? 미국의 인프라 투자의 가장 수혜주입니다. 브라질 법인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 급증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차별화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도 보면 이제 주가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여전히 주가가 쌉니다.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그중에서 가장 싼 게 네. 종목 선정 여전히 보면 대한제강이죠. 예, 딱 답이 나오거든요. 자기점에서. 아직도 갈 여력이 엄청 많은 거죠. 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제강 좀 빠르게 네.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반도체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일단은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보고 반도체도 짚어볼까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 수익 섹터 보세요? 저는 철강입니다. 철강이에요? 네. 아 똑같아요? 전혀 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철강입니다. 철강입니까? 저는 뭐 철강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운영님 방송을 좀 보면서 많이 배웠고 네. 왜냐하면 제가 데뷔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포스코가 가장 좋았을 때가 2007년이었어요. 15년 잘 못 전에. 모를 때죠. 그리고 포스코가 그때 2009년 이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거기를 공략할 일이 없죠. 포스코 주가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 대비한 지 전문가 세계 10년, 15년 차 된 사람들은 철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깐 2017년, 18년대 반등이 있었는데 공공재 성격을 띠다 보니까 그 뒤에 또 떨어졌어요. 포스코가. 월봉 차트를 보시면 네.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거의 얼마 만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냐? 약 14년 만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오래 돼요. 기다렸네요. 그렇죠. 네. 운영님이 이제 30년 되셨으니까 네. 거의 중반 때쯤 이걸 보신 거니까 저희 같은 이제 절반 정도 된 전문가들 이거 철강 쪽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섹터니까. 오래 틀리다는 거죠. 이젠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적어갔냐? 네. 코로나가 살려준 섹터다.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오늘 실제로. 왜냐하면 철강이 최고 수익 섹터를 발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없었다면 수혜를 얻기 어려웠어요. 저는 작년에 현대제철을 추천할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 강판을 보고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수소 분리막을 보고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판은 엄연히 따지면 좀 운이 온 거예요. 솔직히. 현대제철이 그 뒤에 주가가 거의 5만 원까지 갔거든요. 27,000원에서. 거의 100% 가까이 갔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강판 쪽은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까 운영님 말씀하신 투자 인프라 수에 따른 철강 구조 쪽이에요. 지금 공영강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철강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 부분이 지금 인프라 투자 수혜를 했다고 하니까 주가가 오르는 쪽이지만 포스코가 2017년 18년에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한 번 바람이 딱 불었는데 공공재 성격이다 보니까 주가가 또 밀렸습니다. 딱 차트 모습을 보시면 그 바닥까지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신종 코로나 직전 딱 그때도. 네. 근데 그 전에도 그때가 한번 떨어졌거든요. 이제 2017년 이후에 주가 폭락 이후에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은 이제 공영강, 뭐 철강, 원자재 가격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를 입었는데 반도체 쪽은 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냐? 수혜라기보다는 산업의 변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이 왔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 지금.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반도체 품귀가 여러 군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증폭되면서 수혜를 입은 쪽이고 물론 코로나도 일조를 했죠. 네. PC 서버 수혜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보는 쪽이에요. 메모리 쪽이나 낸드 쪽은 굳건할 뿐이지 투자가 확대된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약세 국면에 있는 비메모리를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후발 종목들이 다 같이 수혜를 좀 보는 측면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최고의 수익 섹터는 철강이다. 철강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박준영 시간이 없어서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에 대한 이거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운영님께서는 반도체도 수익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그렇죠. 간단하게만 좀 저는 짚어볼까요? 아까 코스피는 철강이고요. 그러니까요. 코스닥은 반도체 장비입니다. 장비. 이게 반도체도 관심인데 네. 반도체 최근에 공급 부족 이슈 자체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는 허재 아닙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자체가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제품 쪽에 파운드리 영역 쪽에 가공이 안 되면서 그쪽이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차도 안 팔린다고 그러고 애플도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당초보다 10% 줄어든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칩이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물론 2월은 되겠죠. 네네. 그래서 반도체 빅 사이클은 2월 되지만 단기적으로 시적 모멘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디램 가격 중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뭐냐? 네. 반도체 이제 반도체 장비예요.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도체 장비 쪽은 무조건 대형 호재입니다. 대형 반도체 장비를 사야 되는 거죠. 왜? 반도체 당장 부족하니까 네. 공급 부족하니까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각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텔이 $200억 투자한 것 자체도
미국 정부에서 돈을 투자하라 그러니까 세금 공제 혜택이나 준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EU도 자체적으로 500억 유로인가요? 투자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네네. 이게 다 이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디램 쪽이 아니거든요. 메모리 쪽이 아니거든요.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TSMC가 1,000억 불 투자한 것 자체가 113억 불입니다. 여러분 113억 불이 어떤 규모냐면요. 네.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2030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 정책 뭐냐? 2030년도까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TSMC를 추월해가지고 1등 하겠다는 전략이에요. TSMC가 시장 점유율이 작년도 54%고 삼성전자 17%인데 54%를 따라가겠다고 113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네. TSMC가 3년에 113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냥 무조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떤 쪽을 보셔야 되느냐? 네. 자, 표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투자 자체가 비메모리 쪽이라는 거죠.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라든가 예, 반도체 장비는 전공정 장비와 후공정 장비가 패키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족한 것 자체는 후공정이라든가 패키징 쪽입니다. 비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뭐 전공정 장비 다 그렇다 전공정 장비가 혜택을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원익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KCT가 전공정 장비고 이오테크닉에서 오늘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TSMC에 수주를 하는 회사거든요. 삼성전자 수주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게 되게 되면 관련 종목도 상승인데 이쪽에서 종목을 차지하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장비 쪽에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이라든지 경기 지표, 고용 지표 호조로 좀 기분 좋게 출발한 4월입니다. 이 외에도 4월에 좀 기다리고 있는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 좀 주목해야 되는지 짚어볼까요? 뭐 이제 가장 빅 이벤트는 뭐 솔직히 FOMC 의사록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죠. 아, 실적이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이 부분이 좀 네. 뜨거운 관자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오는 종목들이 다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관심 있는 쪽 후공정 패키지 쪽이에요. 저는 이제 장비 쪽도 관심이 있지만 저는 후공정 패키지 쪽에 관심이 있는데 네. 결국은 후공정 뭐 장비 다 이야기하다 보면 삼성전자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관해서 모든 증권사가 우상향했습니다. 지금 잘 나올 것이다. 근데 주가는 뜨뜻미지근해요.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쵸, 계속 그쵸. 하단이 8만 원대, 상단이 8만 6천 원대거든요. 네. 계속 좀 흐르는 쪽이에요. 오늘도 좀 갈 것 같더니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파급력이 좀 나오면서 박스권을 다시 넘어서 고가 언저리까지 저는 신고가는 못 넘어간다고 보는 쪽이고요. 고가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FOMC 의사록이죠. 해외 쪽으로 보게 되면 빅 이벤트들이 좀 질비합니다. 첫 번째는 FOMC 의사록, 그 다음에 미국의 상무부에서 무역 수지를 공개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쪽이라고 하니까 네. 수출 수입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일날 보시게 되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해요. 또 물가가 중요한 취지지 않겠습니까? 연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가라는 것은 당장 인플레이션에 딱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죠. 삼성전자부터 해외까지. 이번 주에 꽉 차 있네요. 근데 딱 일목요연하게 하나 정리하면 딱 하나입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시장에 타격이 와요. 지금 이미 다 좋다는 쪽이니까. 근데 네. 저는 궁금하게 좋다는 쪽인데도 왜 삼성전자가 못 가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고용, 생산, 소비 이렇게 단계가 이어집니다. 경제 사이클이거든요. 그다음에 기회 이유가 추구가 되는 쪽인데 회복 신호로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지표들이 어떤 그 회복의 근간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만큼 부합하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운영님께서는 주요 이벤트 좀 어떤 거 특징적으로 보실까요? 뭐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중요하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 날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FOMC 이제 8일 날 의사록 발표가 있고, 댈러스 그 시점에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말에 파월 의장이 아마 유엔 총회 연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엔에서요. 그다음에 또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거 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자체는 수요일 날 있을 저는 국내 기업 실적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실적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가 특히 중요하죠. 최근에 실적이 조금 약간 올라오면서 시장의 컨센이 지금 8조 8천억인데 지금 뭐 9조 1천억 내지는 9조 5천억, 뭐 일부에서는 뭐 10조 가장 높은 데 10조 원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얼마만큼 가이던스 부합하는 실적이 좀 나올지. 이분 자체가 이제 실적 시즌이 실적이 중요하니까 네. 실적 시즌에
테이프를 잘 끊을지 뭐 주목해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빠르게 나눠봤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이나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도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주요 이벤트들이 가득한 만큼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